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직장과 결혼 피로연을 매개로 지역사회 내 전파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륜동의 음식점 제주궁전. 지난 22일 이곳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서귀포시 동홍동 현대목욕탕 남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태에서 이제 돈 받을 때 이제 온도 체크하고 하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법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피로연에서 확진자 B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동료 확진자와 접촉했던 B씨가 피로연에서 A씨에게 전파했고 다시 A씨의 지인과 가족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제주시 직장과 피로연이 새로운 집단 감염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조사에 가급적 참여하려는 문화를 매개로 지역 감염이 다시 급증하면서 직장과 피로연발 확진자만 18명, 도내 고교 교사도 포함되는 등 지역 감염이 다시 늘면서 도내 4개 유치원과 9개 초중고 등 13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바뀌고 있는 이제 감염 양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가족 모임이라든지 혹은 결혼 피로연과 같은 이런 공동체 모임 이런 곳에서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조용한 전파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확진자 251명 가운데 16%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경조사 참석이나 지인 간의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달 초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학 운동부발 감염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해외 입도객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주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 운동부발 확진자 66명 가운데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지역 60세에서 74세 이하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60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층 11만 5천 명 가운데 6만 9천여 명이 예약을 마쳐 예약률 60.3%로 전국 평균 58.7%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모레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하는데 도내 위탁의료기관 145곳에서 접종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접종 순서를 놓치면 10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며 6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2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요양원에서 또다시 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가 3차례나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보호자들은 시설 측이 입소자를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쯤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가 침대 위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요양보호사가 달려오더니 할머니 상태를 살핍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왼쪽 눈과 광대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불편해 혼자 서는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는 지난 1월과 지난해 9월에도 침대에서 떨어져 이마가 찢어지거나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사고가 반복되고 입소한 지 9개월 만에 할머니 체중이 7kg가량 줄자 서귀포시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요양원과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 핑계로 마음 같아서 엄마를 진짜 모시고 싶은데 다른 기관에 맡겼으면 엄마가 3번씩이나 다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더구나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아팠을까. 서귀포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1차 조사한 결과 CCTV와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방임 학대라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한 사람이 3차례나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입소자가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어 낙상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설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방임 학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낙상사고 위험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 보고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도 거기에 맞는 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차례에 걸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인 거죠. 요양원 측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장애 등급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최선을 다해 했다는 입장입니다. 요양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길 야간도 쓰고 주간 근무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 1대1은 거의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라운딩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해당 시설이 2018년과 19년에도 폭행과 방임학대 등으로 2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요양시설의 소명 등을 근거로 한 차례 더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처분과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발견해 체납액 4,600만 원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해 탈세 논란이 일었는데 골프장 측은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골프장은 5군데며 체납액은 230억 원입니다. 지난달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도 입구 연쇄 추돌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국과수가 사고 화물차에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려던 순간 뒤따라오던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옆 차선의 1톤 화물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국과수가 사고 화물차를 감정한 결과 제동력 저하를 원인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승용차들과 달리 대형 차량은 공기 압력을 이용하는데 516도로와 같은 내리막길이나 구분길에서 운행 중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공기압이 부족해져 제동력이 저하됩니다. 낮은 풋브레이크를 사용한다면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한계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4년 제주대병원 입구교차로에서 3명이 숨진 화물차 사고도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에 화물차 운행 제한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516도로 살록도로 입구에서 서성로 구간과 1100도로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 사거리 사이 구간에서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마지막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통행 금지가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4.5톤 화물 차량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번영로라든지 평화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주시와 서귀포를 왕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회전교차로는 경사도가 높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516도로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사거리 구간, 1100도로 어리목에서 어승생 삼거리 구간에 대한 구간 단속은 이르면 7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그리고 도의회가 오는 31일 강정 크루즈터미널에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엽니다. 공동선언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회는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도 다음 달에 맺을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정의당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도민 의견에 따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 찬반 의견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00일이 되어가지만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핑계로 결단을 미루는 사이 갈등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제주 삼다수를 다른 지방으로 실어 나르는 물류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대기업이 선정되자 하청업체인 도내 화물선사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항 화물부두에 파란색 비닐로 포장된 삼다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물류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이 도내 화물선사에 하청을 맡겨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다수를 실으면 실을수록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선사들의 입장입니다. 선박 운영비와 노동자 임금 등을 합친 적정 운임은 1kg에 30원인데 대기업이 주는 운임은 12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적장 사용료와 재고 과다로 인한 항만 이용 페널티까지 떠넘긴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3년간 삼다수 운송을 맡을 물류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화물선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며 화물선사들과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모두 탈락하고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기존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삼다수 도해물류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 시 지역 화역업체, 지역 연안화물선 업체 등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공개하라. 제주도 개발공사는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그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합산해서 최고점을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다수 물류업체 입찰 때마다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개발공사를 주의 감독하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아파트 현관으로 돌진해 출입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차량 운전자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공무 중이던 경찰관이 숨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의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착공됐습니다.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2019년에 착공해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소송 때문에 착공이 늦어져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로 끝나는 제주시 봉계동의 기존 처리 시설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사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이 당초 계획보다 157억 원이 늘어난 4,026억 원을 사업비로 산출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업비가 늘어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다시 요구해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사업자 입찰에만 6개월 이상이 걸려 올해 9월 예정이었던 사업자 선정도 내년 초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